네,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토탈스위스 서울의 멋쟁이 사람들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할 황용석 인사 올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어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셨습니까 하고 축하의 악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공감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약간 해 올리면 저는 황용섭이라는 사람이고 전라남도 영암 하춘아 씨가 많은 노래를 불러서 우리 고장을 굉장히 빛내주고 있는 영암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웬만한 골목, 그때 당시 음마아파트 말죽거리 쪽에 굉장히 변두리 있었죠. 그때 저희들이 서울 길동 사거리에는 논밭이었고 모내기를 했던 그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공부도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해서 공부를 출세를 해보려고 영암에서 올라왔는데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벌자. 돈이 가장 월급이 센 데가 어딘가 라고 했더만 그때 당시 저희들 또래 월급이 1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여기에는 29만 원을 줘요. 월급을. 굉장히 세죠. 거기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왕십리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제가 첫 월급을 그 액수를 받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캠퍼스 내가 굉장히 잡나무들이 많았는데 필요없는 습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싹 밀어버리고 전부 다 근무를 다 지어놓은 그곳에서 오래도록 정형외과 수술실에 근무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제가 언젠가 세종시에서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 회사 더블사 여기에서 한 10여 년 정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이 토탈스위스로 많이 오고 계신다고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데 대단한 좋은 일입니다. 이 더블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야 너희 회사에 파워라이센스라는 직급이 무슨 직급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여기 이 회사의 최고 직급의 2배 이상 가기 힘든 이 직급에 입문을 해서 여기에서 저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 토탈스위스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저도 약 1년 남짓 된 일반 사업자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루 먼저 제가 등록해서 그렇지 똑같은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마치고 자, 첫 번째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현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지금 현재 이 현실을 알으셔야 드림 빌딩에 대해서 마음이 더 와 닿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지금요 현재 이 시대의 현실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현대판 머슴이 뭐예요? 나는 현대판 머슴이 뭔지 알겠다. 뭡니까? 직장인.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머슴은 내가 너희 집에서 일을 해줄 테니 1년에 쌀을 몇 가마를 달라 해서 곡물로 받았던 과거의 머슴판이고 현대판 머슴은 뭐냐? 내가 너희 직장에서 너희 회사에서 일정한 일을 해줄 테니 곡물 대신에 돈으로 달라 라고 하는 현대판 머슴. 이게 드림 빌딩. 자,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판 머슴으로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도 제 월급 이상 부수입이 월급보다 더 많았던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월 1,000만 원 이상씩 한 달에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왔는데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제 누님이 5명입니다. 5명 누님이 있는데 저희 원장하고 저하고 갑이었는데 저희 원장이 셋째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황 선생이 이래서 사표를 냈다. 그러니까 세 누님은 동생이 오직이 알아서 판단했겠느냐고 박수를 쳐주고, 두 누님은 너는 나쁜 놈이다. 요즘같이, 그때 제가 99년도에 그만뒀는데 99년도 IMF가 왔을 때 지금처럼 험난한 이 시대에 동생 같은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만뒀냐라고 두 누님은 지금도 저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솔루션 단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자영업에 대한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다. 엊그저께 3, 4일 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서울중앙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사실을 뉴스를 많이 보면 알겠지만,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남는다 아니면 이 자영업을 해서 부자가 된다? 지금은 자영업을 해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월급 줘버리고 인건비 줘버리고 자재때 빼면 그 주인의 월급, 내가 이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해야지만이 내 일당이 벌리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이 공업사의 1급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 청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려요. 기름은 그냥 막 손이고 여기 얼굴이고 기름 다 칠하고. 사장님은 이렇게 큰 공장에서 좀 쉬시고 종업원들한테 좀 지시를 내리고 좀 쉬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만 제 인건비 제가 따먹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덕을 투자한 공업사 사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된 걸로 봐서는 지금 옷가게, 미용실, 식당, 나이트클럽이 100억 이상 투자한 나이트클럽들은 하루 저녁에 몇 천만 원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서울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가서 물어보시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고로 자영업을 해가지고는 큰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개인 대출.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대출 없는 분들만 이 자리에 어찌되면 골라서 들어오셨는지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 저쪽에 나가 계신 분들은 최소 5천만 원씩 빚이 있는 분들. 진짜입니다. 농담에 물어보세요. 가서. 당신 빚이 얼마나 있냐? 전부 다 5천만 원 이상씩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안 들어오죠. 네. 그런데 개인 대출 5천만 원 빚을 뭘로 해서 갚을 건데? 뭘로 해서 갚죠? 뭐를 해서? 대리운전해서 갚은다? 네. 담보대출 뭘로? 1억을 담보대출했다.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뭘로 갚을 건데? 갚을 수 없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다 하고만. 네. 많은 분들은 빚을 갚고자 하지만 현재의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건강. 가족. 우리 어머님이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님도 제가 병원에 근무를 했지만 저희 어머님에게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하지만 86세 돌아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 실력으로는 연장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8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피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은 영양주사. 소고기, 용돈, 과일 이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모시고 가서 영양주사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거를 제가 한 달에 2번씩 해드려도 결국은 저희 어머님의 장수를 저는 지키지 못한 이러한 책임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족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잖아. 언니가 좀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명을 하고 우리 오빠가 103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 건강의 어떤 이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현재의 시대가 원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이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맞추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야. 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만 손해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누구만 손해다고요? 나만 손해. 남들은 전부 다 고급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고 있지만 나는 호텔 한번 못 들어가 보고 돌아가시면 나는요 압구정동 무슨 한방병원 앞에 보면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지금도 가면 매미 소리가 나는 물소리가 철철철 나는 큰 대로변가에 무슨 가든이 있습니다. 3번 가든 상호 들먹이면 안 되니까 남들은 거기에서 갈비 한 대 6만원짜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지만 나는 그 근처에 지나쳐보지도 않았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냐고. 우리 인생은 한 방입니다. 다시는 이 인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50살은 다시는 안 돌아오고 내 60살 나이에는 다시는 안 돌아오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보장이 없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답답한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면 결국 나만 손해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몰랐기 때문에 살아왔다손 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합니까? 오늘부터 살아갈 날이 중요합니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답까지 제가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인이라고 보고 현재 지금 성인들의 꿈이 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밖에 있는 성인들의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꿈이 뭐냐면 빚정산이에요. 빚정산. 제발 지긋지긋한 빚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1차 빚을 현재 지금 탕감을 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기를 작정을 해가지고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왜? 신용카드를 쓰니까 막 결제되면 결제 날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잘라버리고 이제 체크카드로 익수감이 돼서 제 지갑 속에는 체크카드 외에는 안 쓰고 있다. 카드도 빚입니까 아닙니까? 빚입니다. 어이 사람아 나는 빚이 하나도 없네 이 사람아. 자동차 엊그저께 뭘로 샀어? 그러니까 할부로 샀다. 그거는 빚이 아니에요? 그것도 빚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지긋지긋한 빚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인들에 대한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성인들에 대한 꿈은 뭐냐면 부모님 용돈 주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친정어머님한테 용돈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친어머님한테 용돈 안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누가 있냐고. 손 들어보라면 아마 들 분들이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은 뿔떡하죠. 우리 어머님한테 용돈 줘. 우리 어머님한테 날마다 돼지고기 10,000원씩 우리 동네 정육점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내가 매월 말일 되면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날마다 우리 어머님한테 돼지고기 1근씩 날마다 배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네? 30만원 30만원. 우리 어머님한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 강의가 끝나면 친정에 가보세요. 우리 어머님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고기가 2-3근 있는 분이 제가 봐도 몇 분이나 계실까? 우리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우리 어머님한테 돼지고기 좀 넉넉하니 해드시라고 해드리고 싶어도 마음은 꿀떡 같지만 머니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아빠 나이키 운동화 사주세요. 이놈 새끼야 무슨 나이키냐?
그냥 2만 원짜리 사 신어. 누가 메이커를 안 사시키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예. 제 아들 녀석이 서울에 무슨 뭐 공대 IT 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해서 노트북을 신형을 사줬어요. 새 거를 선물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그런데 이놈이 대학 가가지고 아빠 저 노트북 바꿔야 돼요. 아 이놈 새끼야 엊그저께 그 새 거이다. 그랬더만 이거는 IT 공학에서 이 기능이 없대요. 그런다 해서 뭐 지그들 스타일에 맞는 걸 사야 된대. 아들에게 노트북 신형을 사주고 싶지만 못 사주는 이 부모의 마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을 유학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지금 자식을 유학을 못 보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꿈속에 우리 아들 좀 유럽 여행 좀 보내고 싶다, 유학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 저쪽 줄은 대답하지 말고 가운데 줄만,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가운데 줄만 하셔야 돼요.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진짜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고 말이에요. 근데 왜 무병장수를 못하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원래 사람의 인체는 잘 컨트롤만 해주면 15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진짜 부모님한테 용돈 좀 주고 싶고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빚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꿈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되냐 그 말이지.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림 빌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드림 빌딩. 드림 꿈이에요. 꿈. 예. 드림을 영어로 말하면 드림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말로 하면 빌딩이고 서울말로 하면은 큰 것. 무엇이다? 빌딩. 뭐 3층짜리 보고 빌딩이라 그래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건물 정도는. 이 건물 10층짜리 17층 이런 것 보고 빌딩이라 그러지 저 2층 3층짜리 건물 보고 빌딩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림 빌딩은 뭐냐면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드림 빌딩이에요. 드림 빌딩. 큰 꿈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해보고 싶은 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 말이 있다. 네. 그래서 나의 큰 꿈을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드림 빌딩이다. 큰 꿈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드림 빌딩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그냥 허상, 망상으로 일시적으로 꿈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것을 드림 빌딩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냥 큰 금괴를 들지도 못할 니아카로 큰 금괴를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금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드림 빌딩, 즉 꿈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드림 빌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고급 자동차. 일반적인 이런 거 말고 조금 운전하고 어디 좀 한 2시간 달리면 불타버린 거 말고, 네. 2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불타버린다. 이게 참니까 이게? 예? 고칠만도 못하지. 이런 것들 말고 20시간 아니 2년 20년을 운전을 해도 불타지 않는 멋진 자동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차들 아시겠습니까? 오픈카. 나는 오픈카를 한번 타봤다. 운전 말고 타봤다 오픈카. 우리 멋쟁이 사람들이 또 계시네. 네. 제가 지금 타고 다닌 차는 링컨입니다. 링컨인데 이
링컨 전에 머스탱이라고 대전 밑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대전 밑으로는 머스탱 오픈카가 제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팔았냐? 너무 좋아요. 이런 날에 뚜껑 탁 열고 음악 그냥 팍팍팍 틀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향수 뿌리고 달리면 남들이 다 쳐다봅니다. 근데 왜 팔았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안 탈라고 그래. 아빠 차는 창피해서 못 타거든. 그러면서 어디 가자 그러면 뚜껑 열나요 안 열나요? 먼저 조건이 달려요. 안 열게 그러면 탑니다. 그래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팔아버리고 없애버렸는데, 진짜 우리 주위에 보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또 너무 좋잖아. 기사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내비 딱 찍어 놓으면은 알아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 차선 딱 해가지고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인 자동차 얼마나 좋은지. 고급 차일수록 너무 좋습니다. 캐딜락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고급 승용차,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멋진 자동차. 토요일 날은 검은색, 화요일 날은 빨간색, 목요일 날은 파란색, 이런 색깔별로, 요일별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내 차고지에서 꺼낼 수 있는 삶이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드림 빌딩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가구. 그냥 20년 전에 시집 올 때 사온 그 가구를 지금도 쓰고 있는 분들은 조금 깊이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가구가 얼마나 멋지게 나옵니까? 컬러풀하게. 문 여는데 소리는 안 난다? 문을 열면 소리 나야 안 나요? 문소리 열리지도 않는 컬러빛하게 너무 좋은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침대 같은 거 보세요. 침대. 스위치로 등받이 올리려면 등받이만 딱 올릴 수 있고, 허리를 좀 안마를 해야겠다. 그러면 허리 쪽에 버튼을 딱 누르면 허리 쪽에서 안마기가 안마를 해줘요, 안 해줘요? 이런 고급 침대라든지. 얼마나, 식탁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언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거나 어떤 그 드라이브를 하실 분들은 미사리 아시죠? 미사리 가면 요트장 입구 있어요. 요트장 입구 건너편에 보면은 무슨 큰 쇼핑센터가 있어. 거기 가면 10,000원짜리부터 1억짜리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 별의별 거 다 있어. 뭐 양탄자부터 시작해서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진짜 막 이 영화 촬영할 때, 영화 촬영을 하려면 소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소품을 사면 한 번 찍을 건데 비싸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갈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5천만 원짜리 침대도 한번 누워보시고, 그 다음에 280만 원짜리 식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무거워서 못 듭니다. 진짜 식탁 같은 거 그냥 대리석으로 된 거 진짜 멋진 거 있고, 호랑이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집에 물 타고 내려온 거 있죠. 물 이렇게 호수 꼽아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이 수분 하는 거, 그거 뭐 갑자기 그런 소품들이 끝이 안 보이는 데 가서 멋진 가구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 양탄장 얼마나 푸신푸신하고. 그런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전자제품은 어떤가요? 전자제품. 엊그저께 제가 삼성 전자제품 이 대리점에 가봤더만 800만 원짜리가 컬러가 그냥 너무 좋아. 컬러가 800만 원짜리하고 400만 원짜리하고 두 개를 딱 TV를 놔뒀는데, 나라도 800만 원짜리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놨어요. 똑같은 테레비가 나오는데 800만 원짜리는 진짜 사진처럼 아주 컬러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요즘 2천만 원짜리 테레비 아시나요? 2천만 원. 75인치가 나왔어, TV가. 이것만 하죠, 이것만 하는데, 이게 TV 가격이 얼마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75인치 TV 하고 쳐보세요. 가격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노타리형 TV를 갖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컬러가 좀 800만 원, 2천만 원짜리 TV가 갖고 싶어요? 네? 네.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꿈을 우리 토탈시스를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싹 신형으로 다 바꿔버리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얼마나 물이 찰찰찰찰 2층에서 아저씨가 오줌 싼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2층에 저 박사님 오줌 싸는구나. 예. 그런 주택보다는 멋진 공기 좋고 참 남양주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기 송추 계곡 같은데 보면 그 푸르른 이런 습속에 하얀색 전체가 하얀 대지는 한 5,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멋진 하얀색 화이트 컬러로 2층 주택을 탁 지어서 옆에는 계곡이 물이 차차차차 흐르고 정자가 이쪽에는 큰아들 거, 이쪽에는 작은 딸 거, 이쪽에는 우리 거, 이쪽에는 귀빈들 정자 따로 탁 해가지고 멋진 주택 그런 데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주택을 반드시 짓고 맙니다. 제 꿈은 나머지도 다 뭐 고급 승용차 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맛을 다 봤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들은 관심 없는데 저는 멋진 주택 하나 짓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갖기가 어렵습니까? 이거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성경에 나온 책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가슴속 깊이 새긴다면 1번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졸음이 온다. 2번 무슨 이렇게 큰 정보를 주는데 잠이 오겠느냐. 3번 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는 강의하다 말고 문제를 내냐.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조는 사람이 없는데도 시간 때우려고 헛소리 하겠느냐. 몇 번이야? 몇 번? 4번. 네, 4번. 네.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조는 것은 좀 이따 3시에 졸아도 돼야 안 돼요? 3시에 졸아도 됩니다. 근데 제 강의는 3시 되면 진행이 돼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좀 졸리더라도 저 강의 끝나면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이 드림 빌딩은 져버리고라도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금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빌려서 쓰고 어떻게 해보지만 지금 은행에 가서 500만 원 빌리자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소득이 얼마냐?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뭐냐?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다단계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가세요 그래요. 그렇게 험난한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런 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해보고 싶은 거. 유럽 여행.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인천공항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인천공항. 어저께 그냥 뭔 일이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인천공항만 딱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저는 외국 체질인가 봐요. 국산 체질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럽,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이런 어느 바닷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훤해진다니까. 밤 12시 되면 더 훤해져요. 새벽 3시 되면 더 훤해진다니까. 24시간 어둠이 없는 유럽 같은 데 한번 가보시오. 가까운 하와이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겨울옷 한 벌 정도는 챙겨오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와이 가면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여기서 딱 출발해서 가마 올라가요. 이렇게 버스로 가마 올라갑니다. 가마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걸려요. 차차 이 산을 가마 돌아 올라가는데 그래 중턱에서 한번 쉽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다 쉬죠. 1시간.
여기 올라가는데 30분. 여기 올라가면 그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추워요. 네, 춥습니다. 하와이는 우리는 열대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우면 28도, 추우면 26도예요. 평균 온도가 27도 되는 데가 하와이입니다. 절대 여기는 25도 이하, 29도 이상이 잘 안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 27도 되는데 여기에서 눈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반 정도 올라가면 구름 있죠, 구름.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이 밑에 깔리죠. 밑에가 구름이 이렇게 쭉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런 데 한번 올라가 보고. 유럽 여행 얼마나 볼 게 많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도 유럽 여행이지만 크루즈. 네? 크루즈에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크루즈 한번 타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있다. 골프장은? 있다. 나이트클럽은? 있다. 잠이 안 와서 한 바퀴를 삐 도는데 이쪽에서 필리핀 밴드가 그냥 저쪽 가니까 그냥 유럽 여자들이 그냥 또 밴드가 한 10개가 넘어요. 거기 가서 다 1불만 주고 1달러 다 저 코리아송 한번 해보세요. 만남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1,000원밖에 안 되는 1달러를 주고 그 넓은 크루즈 위에서 만남을 다 그 맛은 한쪽에는 마이크를 들고 한쪽에는 캔맥주 하나 다 들고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집에서 선능력 연봉빌드까지 우리 집에서 선능력 연봉빌드까지 아직 전라도 어디 목포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셔. 왜 그렇습니까? 목포를 왜 안 가십니까? 지금 가보세요. 갈치 낚시 최고입니다. 부산을 왜 안 가십니까? 부산 광안대교 저녁에 불꽃쇼를 한번 보세요. 미쳐버려. 그런데 왜 부산을 안 가십니까?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 팍상한 폭포 15,000원인데 가면은 막 이 바위가 있는 계곡을 9km 계곡을 사공들이 그 바다 이 돌과 돌 사이를 헤치면서 올라가는 그 팍상한 폭포 한번 왜 안 가보십니까? 그래 그건 놔두고라도 크루즈 여행은 한번 가보셔야 돼요. 365일 1년 크루즈 여행 가는데 1억입니다. 1억. 그럼 부부가 같이 가면 얼마예요? 2억이면 365일 전 세계를 일주를 합니다. 그러면 육상에서는 절대 잠을 안 잡니다.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잠잘 때 되면 크루즈로 돌아서 잠을 자고 크루즈에서 밥을 먹고 크루즈에서 365일 전 세계를 다 한 바퀴 도는데 1억. 네. 그렇다면 이런 크루즈 여행은 반드시 가보셔야 되는데 네?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부부가 가는데 고작 2억밖에 안 된다. 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짜잘한 돈으로 내가 꿈이 없으니까 그래. 꿈이 1250원짜리 지하철밖에 못 타고 있으니까 그런 2억짜리 가지고 부부끼리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꿈이 없다 이렇게. 꿈을 찾으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트라든지 요트 이런 것들을 좀 타보고 싶고 막 이러고 싶고 이런 해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피솔루션. 진짜 피솔루션 난 하루 3번씩 반드시 3번씩 죽을 때까지 먹고 싶다. 이렇게 꿈을 정립하신 분들은 3번이 아니라 4번이라도 먹어요. 우리 몇 명만 소개하면 이달에 3명만 소개를 하면 3명 하면 수당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00만원 정도 들어와요. 100만원 정도면 이게 몇 세트냐? 4세트야 4세트. 몇 세트다고요? 4세트면 한 달에 2세트씩 2달은 먹잖아. 근데 소개도 하지 않냐고. 강사가 강의하는데 전화 받으러 나가고. 네? 전화는 4시에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4시에는 전화가 안 되나요? 통신사 망한다던가요? 네. 자꾸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오늘 2시에 강의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오셔놓으니까 그래. 목적이 없어. 오늘 강사가 강의하는 것 듣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보리다 라고 결단을 하고 왔다면 그 누가 옆에서 5억 준다고 불러도 나가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결단을 오늘 같은 날은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먹고 싶은 거 우리 피솔루션을 못 먹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저도 그래. 내 친구 믿었던 친구한테 친구야 2차 제초해서 이것 좀 먹어봐라. 마음은 꿀떡 같다마는 돈이 없대. 아닌 게 아니라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없는 줄 안다. 없는 줄 아는데 너 집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당뇨가 낫냐 간이 좋아지냐 낫냐 텔레비 보고 있으면 여기 뭔 말이냐 그래 저보고. 아무리 텔레비를 봐도 당뇨가 안 떨어진다면 텔레비를 팔아서 피솔루션이라도 먹어야 네가 당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응? 왜 당이 안 떨어지는 텔레비를 보고 있냐. 텔레비를 팔아서 사 먹으라 그랬더만. 그래야겠다 그랬더만 아직까지 안 팔렸는데. 텔레비 본 것보다 피솔루션 먹고 싶고 이걸 못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백질이요? 하루 2잔씩 꼭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들이 오는 거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수할 수 없다라고 의학 학술지에 나와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치매가 올 확률이 많다. 왜? 지방이 쌓이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도움이 된다 하고 2잔씩 꼭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이 단백질, TS 프로틴을 못 먹는 이게 먹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계절음식 지금 민어 아시나요? 민어 아시죠? 저 흑산 아파트에서 나온 민어 키로에 3만원. 암치보다 수치가 더 비싸요. 그러면 7kg 8kg짜리는 그 회에 힘이 없어. 먹으나 마요. 10kg 정도. 이 정도 썰어야 이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면 3만원씩 10kg면 얼마예요? 한 마리에? 30만 원. 예? 30만. 그거밖에 안 해. 그거밖에 안 해. 우리 피솔루션 2명 소개하면 얼마 준다 그래요? 100만. 25만원. 2명 소개하면 25만원에다가 한 명당 15만원씩 15만원 30만원에다가 55만원 나오네. 2명만 소개해도 55만원이야. 네. 그러면 2명 소개해가지고 나 같으면 민어 한 마리 사서 우리 형제가 불러가지고 민어 탁 썰어서 먹고 배가 부르다. 냉장고 넣어놓으면 안 돼. 이 살이 육질이 떨어지니까. 실컷 먹고 남은 것은 어쩌냐? 부침개. 계란 좀 풀어가지고 거기다 양쪽 발라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그 민어 전 해보세요. 뒷집 세탁소 아줌마가 민어 잡았다면서 하고 생고기 먹을 때는 안 오지만 부침개는 온다니까 한 점 주라고. 미쳐버리는 거야. 민어 전 아주 최고입니다. 머리하고 뼈 지리로 삶으면 위에가 막 기름이 노란 기름이 뜬데 얼마라고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얼마? 30만 원. 그걸 못 먹고 있는 사람들. 나는 2019년도 나는 내 가족끼리 민어 한 마리를 반드시 먹을 것이다. 지금 줘요. 이거 내리고 의미가 없는데 남 들어줘 봐야 안 되는 거예요. 밥도 내가 떠넣어야 돼. 옆에 사람이 먹은 것도 내가 쳐다보면 배부른가요? 금방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안 드신 분들이 박수 한번 쳐줘요. 2019년 꼭 나는 민어 한 마리 우리 가족끼리 잔치를 하리다. 계절 음식 이 정도는 먹어봐야지. 지금 여수 앞바다에 가면은 하모라고 손을 뭅니다. 50m 수심 안에서
낚시로만 잡힌 하모, 유백기 3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익어버려. 된장게 해가지고 다시마 좀 넣어가 국물 내가지고 봐봐. 한 번 딱 이래가지고 와사비 찍어서 드셔야 돼. 하모. 오늘 한 접시 먹으면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얼굴에 화장빨이 안 받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하모.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근데 왜 너는 먹고 나는 못 먹냐 그 말이야. 바람산의 술, 바람산. 하와이가 뭐 바람산이라고 있어. 나는 하와이 가봤다. 바람산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예. 큰 당산나무 있고. 예. 하와이 바람산은 우리 선풍기 미풍 있죠, 미풍. 미풍 틀어놓은 것처럼 365일 계속 바람이 불어. 그 조시도 어쩔 때는 세게 불었다가 어쩔 때는 안 불었다 이게 아니고 한 달 내내 1년 365일 계속 미풍 정도 바람이 계속 불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바람산이야. 다녀오신 분 계시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CP 돼가지고 박CP 고생해서 한잔 왔어요. 정CP 얼마나 당신이 디렉터 원 때 나를 속썩였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과거를 이 술로 내가 잊어버릴 거야. 한잔 하시기. 이게 술이지 이게 술이지. 이제 마스터 3가 뭐가요? 뭐가? 야 이거 봐. 이제 마스터 3가 5시 되니까 막걸리집에서 그냥 쭉쭉 빨고 있네. 술도 좀 제대로 제대로 된 술을 제대로 한번 먹고 싶다 다짐을 하는 게 내 드림입니다. 드림. 나의 꿈. 네. 이런 갖고 싶고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피솔루션이 좋다 하더라. 우리 스폰서가 나를 너무 응원해주고 우리 스폰서가 그냥 너무 나를 신경 쓰니까 우리 스폰서 때문에 내가 출근 안 할 수가 없노라. 그리고 스폰서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해봐야 이런 꿈들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될까요? 그냥 돼요? 악만 쓴다고 해서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드림 빌딩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알려드리고 바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백성들의 꿈이 없으면 멸망이다라고 반드시 강조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꿈이 없다라면 우리 토탈 스위스는 비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장사하고 있고 언제까지 매출 띄우고 언제까지 피솔루션이 좋은데 우리 스폰서가 멋쟁인데 우리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라고 언제까지 5년 뒤에도 그러고 다니실 겁니까?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잃어버린 꿈이라면 정립을 해서 요 몇 가지대로만 실천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하듯이 10년 전에 결혼한 반지를 잃어버린 지가 한 3, 4년 돼. 그러니까 오늘 또 친구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야 개똥이 엄마야 어떤 새끼가 내 반지를 가져갔는지 4년 전에 반지를 잊어버렸는데 미치겠어 그 반지만 생각나면 하고 막 너는 반지 잘 보관하고 있냐 어쩌냐고 잃어버린 자기 10년 전에 결혼 반지가 그리 아까워서 친구 때밀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에? 그런데 그 인간의 꿈은 있냐? 없어. 10년 전 반지가 더 중요해요. 지 꿈 정립이 더 중요해요. 자기 꿈 정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반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나의 꿈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꿈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꿈을 정확히 정립해서 우리가 실천한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꿈을 정립해서 적고 외쳐라. 이게 첫 번째. 단기 약 2년 정도, 중기 한 3년 정도, 장기 한 5년 정도의 나의 꿈을 정립해서 적고 외친다. 이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성분들은 어디에다 적느냐? 화장실 대변기 앞에다 딱 붙여요. 이 문구사에 가면 상종이 있어요, 없어요? 쬐깐한 이 종이에다 적지 마, A4 용지에다 적지 말고 문구사에 가서 상종이를 하나 사요. 큰 종이를. 그래갖고 나의 꿈을 바로 거기다 적어서 화장 변기 앞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어디다 붙이냐? 냉장고 문 쪽에다 붙여. 냉장고. 그래서 요즘 냉장고 문이 자기의 꿈을 적어서 붙이라고 문짝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냉장고 문이 더 커요? 20년 전 냉장고 문이 더 커요? 지금. 그래서 전자회사에서 당신의 꿈을 적어서 창호지로 큰 종에다 붙여라라고 문짝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적는다 그 말이에요. 적어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느냐? 단기 2년. 나 황용섭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나의 와이프 이미숙이에게 현금 1억을 준다. 적어. 나 황용섭이는 나의 마누라인 이미숙이에게 현금 1억을 준다. 하고 현관문에다가 딱 적어서 나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나 황용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똥이에게 현금 1억을 준다 하고 한 3번 외치고 나오니까 각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신랑이 다단계 빠뜸한데 미쳐가네. 미쳤는데 어쩌지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다단계 하면 다 미친다는데 우리 신랑도 저렇게 미쳐가네. 그 소리를 듣더라도 외치고 나오세요. 그리고 딱 2달만 외쳐보세요. 2달만. 2달만 외치면 각시가 이제 우리 신랑이 미친 것까? 진짜 줄란가? 주지. 줄란가? 2개월 되면 6개월만 외쳐보세요. 6개월만 계속 외쳐보세요. 나올 때마다 나 황용섭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각시에게 현금 1억을 줄 것이라고 6개월만 외치면 진짜 줄랑갑네. 내가 1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랑 뭐를 도와줄까? 하고 뭘 도울 것을 찾는다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나한테 1억을 줄 것 같기는 분명히 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게 뭐 있어? 친구들한테 단백질이나 좀 선전 좀 해주라. 그럼 각시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게 내 단기 꿈이라고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똑같이 창호지에다가 나 황용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 이름 적고 본인들. 배우자도 다 틀리겠죠. 내 신랑 박정길이한테 현금 1억을 줄 것이라고 신랑 이름이 다 틀리니까 해가지고 강하게 외치면 이루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 나 황용섭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전 가족 유럽 여행 15박 17일을 간다 하고 해가지고 막 문 열 때마다 외쳐. 나 황용섭은 2012년 7월 30일 날 2022년 7월 30일까지 유럽 여행 15박 17일 간다고 막 계속 외치니까 애기들이 야 아빠 좀 미쳤냐 어쩌냐 무슨 15박 유럽 제주도도 안 가봐놓고 무슨 유럽이냐. 근데 이거를 6개월만 외쳐보세요. 6개월만. 얘들도 아빠 나 피솔루션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 방법이 뭐야 하고 얘들도 돕는다니까. 그동안에 고집 부리고 안 먹었던 애들까지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그 다음에 장기. 나 황용섭은 2023년 12월 31일 날 제주도 서귀포에 5,000평 대지유의 하얀 2층 주택을 멋지게 지어서 이사 간다 하고 문 열 때마다 이사 간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빠 전세나 면해 비웃죠. 아빠 전세 고라지 무슨 5,000평이야 5,000평. 예. 하지만 강하게 밀어보세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막 요 센터에 원탁에다가 요 붙이세요. 원탁에다 이거 붙여서 외쳤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한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황용섭이가 외치라 그러더라 그러세요. 그러고 외치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해가지고 강하게 내가 2023년도 내가 이 제주도 서귀포에 5,000평 대지에다가 멋진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사 간다. 나 서울 이 답답한 안 산다고 막 외쳐보세요. 애기들도 돕고 마누라도 이제 제주도 가면 친구를 어떤 애를 사귀어볼까 하고 이제 제주도 서귀포 쪽에 지적 공부를 하게 돼. 나 제주도 이사 가면 어떻게 살아볼까? 낚시는 뭐를 해볼까 하고 낚시도 배우기 시작하고 강하게 이런 것들이 딱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져서 외치신 분들만 드림빌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안 되는 거야. 공짜는 없다. 농 위에다가 호박씨를 아무리 올려놔봐야 호박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5년을 올려놓으면 5년으로 올려놓으면 호박 열어요 안 열어요? 10년을 호박을 먹고 싶다라면 호박씨를 땅에다 심어야지만이 열리지 농 위에다 올려놓고는 절대 안 열린 것처럼 마음만 내가 멋진 주택을 짓고 싶고 멋진 성공자가 되고 싶다라고 외쳐봐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반드시 하시고 이런 것을 목숨을 걸면 2년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2년 몇 년이요? 2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3년 대충 해도 5년이면 CP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숨을 딱 걸고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황용섭이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토탈시스 외에는 일절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토탈시스 1과 외에는 다른 건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 좋아했던 골프 잠만 자면 미친놈처럼 골프를 치고 이 한방눈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골프장이 영업 안 하겠다고 휴업을 해놔도 담 넘어서 골프 치고 다니는 놈이 저예요. 하지만 골프채를 안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저는 토탈시스에서 반드시 CP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다. CP가 되면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2년. 제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뒤에 내년 여름에 제가 CP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내년 여름에 CP가 안 되면 우리 사엠하고만 약속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좀 필 생각이에요. 내년 여름까지 쇼부를 못 보면. 저처럼 목숨을 걸면 몇 년? 2년. 최선을 다하면 3년. 대충 5년 안에 CP가 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형제들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언니 좀 용돈 좀 주고 싶지만 아직은 잔이 안 차니까 내 잔이 안 차니까 내 생활도 어렵잖아. 내 카드 맡겨도 어렵잖아. 내 잔이 안 차니까 내 형제간을 돕고 싶지만 못 도운데 크라운 프레젠트가 되면 잔이 넘쳐 흐르니 지금 시어머님 제사에 안 갔어. 우리 웃동서가 1번 가만히 놔둔다. 2번 바로 전화해서 혼을 낸다. 몇 번이에요? 동서는 말이야 손아래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제사 때도 안 오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하지만 웃고 넘어가서 반드시 CP가 돼가지고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바꾸면 얼마 안 되니까 만원짜리 신권으로 100만원을 바꾸면 조금 무게가 가죠. 동서
다음 제삿날 동서 한 3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놈의 CP가 뭔지 CP 좀 한번 돼보려고 못 왔네. 동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스타킹이나 뭐이나 이걸로 스타킹이나 한 컬레 두 컬레 값도 안 돼. 스타킹이나 한 컬레 사서 신어하고 딱 100만 원을 딱 밀면 동서가 거의 손아래 동서 내년에도 안 와도 되네. 내년에. 이거 실화예요. 실화. 더블사에서 윤모 사장이라고 이 실화입니다. 더블사에 있는 사람들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윤모 사장은 처제 결혼식 때 안 갔어. 처갓집에 왈칵 뒤집어졌지. 형부 나쁜 놈, 윤서방 나쁜 놈, 처제 결혼식도 안 해. 싫어합니다. 이 처제 결혼식도 안 하고 나쁜 놈, 나쁜 사이, 나쁜 형부야 다 그랬어. 이를 악물고 로얄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딱 100만 원을 현금으로 딱 갖다가 장모님한테 딱 미니까 그 다음날부터 문을 열면서 아야 그 마루 밑에 닭 먹이 좋냐 닭 관리를 해. 닭 먹이 좋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윤서방 잡아줄라. 엊그저께까지 나쁜 놈이라고 하더만 100만원 그 100만원 때문에 닭을 관리한다니까. 살 빠지면 안 되니까. 다음 왜 윤서방 오면 또 100만원 갖고 올 텐데 그때 닭 잡아줄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CP 크라운 프레젠트가 되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크라운 프레젠트가 되기 위해서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결의. TV 안 보기. TV 보면 피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매출 나와야 안 나와요? 아, 뒷집 아저씨가 세탁소 아저씨가 바람 피든지 말든지 지만 안 피면 되잖아. 그 바보 상자 보고 찌찌 울어. 저 불쌍한 거. 세탁소 아줌마가 저렇게 불쌍하네. 아저씨는 바람 피고 춤추러 다니는데 하고 그냥 찌찌 짜고 그래. 사업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TV 안 보면 됩니다. CP 돼가지고 CP 되면 더 좋은 텔레비가 나온다니까. 나는 TV를 안 보리다. 제 방에 TV 없어요. 지금 우리 집 주소 줄게. 지금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저보다 빨리 가려면 비행기 타고. 우리 집 가봐요. 제 방에 TV가 없습니다. TV 그까지 것 좀 안 보면 어때? 네이버에서 보면 뉴스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낚시 그거 둔봉 그냥 밀짚 모자 쓰고 그냥 붕어 뭐 손맛이라나 어쩐다나 그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또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서 이거의 손맛이 아니에요. 진짜 이 자리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진짜 손맛은 CP가 탁 돼가지고 헬리콥터를 하나 사든 빌리든 해서 태평양 상공에다 띄워놓고 낚시 고래낚시 탁 던져서 고래가 물었을 때 그게 김치피 좀 돌려줘 김치피 와서 또 박치피 좀 돌려 그게 3명 4명 볼 수 있는 손맛 아닌가요? 그게 진짜 낚시고 이제 마스터2가 돼가지고 주말마다 둔봉이 와서 붕어 그거 딱 붕어 오염돼 갖고 먹지도 못할 거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저수지에서 낚시한다나 어쨌나. 그럼 이분이 직급이 뭔가 하고 왔더니 이제 마스터2야. 이 사람이 디렉터 1 가면 뭔가 잘못해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한번 결의를 해야 돼. TV 안 보기, 낚시 안 하기. 그 다음에 술 문화. 술은 아까처럼 바람산에 가서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꿈은 허상. 잠잘 때 네 아까로 한날 금괴가 돌았던 날 새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토탈스위스에서 5년을 고생하고 10년을 고생한들 내 드림이 적다면 2층 같은 건물 같은 크기다면 CP는 절대 되기 힘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큰 꿈을 이루시고 큰 꿈을 정립해서 꼭 만들어내는 이루어내는 CP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나의 꿈을 재확인할 수 있는 멋진 서울 사장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악만 썼나? 너무 잘하셨어요.